드립니다. 어제 이재명과 조국이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종로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만나서 각각 일병씩 바이주라고 그러죠. 뭐 연태고량주를 마셨는지 뭐 그보다 좀 더 비싼 거 만났겠죠. 뭐 마오따이를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한 병씩 마셨다고 그래요. 꽤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밤 사이에 이 회동이 끝나고 대통령과 회동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이유도 조국하고 만나면서 야 내가 그렇지만 얘하고는 같을 수가 없잖아. 너 못하는 건 나는 해. 저는 여기에 좀 뭔가 꽂혔지 않나. 네네. 그러니까 조국이 만나보니까 가면 바로 한동훈 특검법도 해주고 뭐 해주고 우리가 뭐 이끌고 뭐 하고 뭐 우리가 그래도 호남에서 많이 얻었고 뭐 설레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듣다 보니까 야, 얘 좀 안 되겠네. 그러면 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대통령하고 만날 거야. 얘는 못해. 조국이 못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 네네. 나는 쓰는 심리도 솔직히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조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무조건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왜 지금에 와가지고 조국 대표를 만났을까? 네. 조국 대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이기에는 얼굴이 웃음이 띄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쾌했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섭섭하다고 그랬어요. 네네. 뭐가 섭섭하다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그 이야기 하지 이야기했죠.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다. 정성호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처음에는 지민 비조로 시작했지만 끝은 비조 지민으로 끝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었을까? 네. 못 얻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25석이 날라갔으면 한 140 몇 석 정도로 끝날 거를 우리가 나가줘가지고 비조 지민이 됐기 때문에 175석이나 얻게 됐는데 사람이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은 불쾌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 만나야 되잖아요.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조국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범야권 연석회의 해가지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아직 그야말로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다음 주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대통령 만날 효과가 완전히 반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조국 대표 만나자고 이렇게 저녁 먹자고 하면서 그 빼갈 한잔 이렇게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다 의도가 되고 연출된 것이 그러네요.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조국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뭐 의견 수렴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이재명의 전략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과의 차별화에 있는 것 같아요. 즉 조국이 협력자다 아닌 걸로 이제 본인도 알 겁니다. 왜 조국이 협력자가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 친문들의 아마 전략을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저희도 아는데 뻔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조국이 이제 구속되어 들어가게 되고 황운하도 지금 벌써 뭐 원내대표인데 저것도 이제 3년 해서 이 항소심 가서 이번에 항소심은요 아마 법정 구속 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워낙 국민들이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당은 그냥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친문들이 김경수를 데리고 와서 뭔가 이제 좀 이 조국 혁신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뭔가 재기를 꿈꾼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압도하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PK와 호남의 연대 이런 게 이제 대선 승리의 핵심적 공식이었잖아요. 네네. 역대로 보면 노무현 문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PK와 호남 플러스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을 딱 생각해 보면 본인은 TK지만 TK가 이재명한테 표를 줄까요?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하고 연대를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호남하고 연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TK하고 PK는 호남하고는 손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PK는 호남하고 손잡은 적이 있어요. 문재인과 노무현 때. 그러니 이거를 빨리 차단시키지 않으면 즉 조국이 크기 전에
빨리 밟아버리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이 대권과도에 상당히 지장이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에서 이 조국을 계속 이제 원내교섭단체 안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좀 달래주면서도 나 혼자 만나고 올게 안녕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좀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국이 뭐 이재명 대표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네. 조국이 그 범여권 연석 회의를 그 주장을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까였잖아요. 까였죠. 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조국하고는 급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을 먼저 만나버린다. 음흠. 그러면 완전히 조국은 왕따 되는 그런 모습이지 네,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합치가 됐기 때문에 어제 저녁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서로 술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 그냥 겉으로야 그냥 히히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뭐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술만 마시고 헤어진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김경수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에는 조국이 대법원 판결로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조국 김경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김경수 아직 복권 안 됐습니다. 복권 안 그러니까 됐어요. 사면은 됐죠.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차기 대선이 2027년 3월인가 그런데 김경수는 복권 저기 되기 전까지는 2028년까지는 이게 이제 그 피선고권이 없거든요. 하지만은 김경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했거든요. 복권만 안 해줬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면도 해줬는데 복권 안 해줄까?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갖다 잘 넘기고 막 그 버텨가지고 버텨서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만약에 김경수가 딱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조국 대표가 어쨌든 그때까지 그 대법원 판결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조국 대표 판결이 난다고 해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렇지. 본인이 그 야당의 대선 주자가 될 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깔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한 심경으로 거기에다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한 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어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웃고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 어디 많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웃고 있어도 울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재명 대표 내부의 어떤 참 복잡한 심경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어떤 이 말이나 판단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합니다. 즉 이재명 대표, 내가 이재명 대표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물을 바라보면 아,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렇게 나왔을까? 왜 갑자기 저렇게 대통령하고 만났을까? 뭐 등등의 내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이 밖에서 보면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빙의를 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이 들면 아니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군대 가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간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 하룻밤 자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거를 연기시키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중간에 선거를 빨리 하는 방법 이게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걸 못 하겠죠. 두 번째는 어찌하든지 지금 이 사법 리스크들을 계속 연기해서 내년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것들. 이제 그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법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이 사법부에다가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신호를 줘서 나 알죠 누군지 그 대충 알아서 좀 연기 좀 해주세요. 저 대통령하고도 만난 사람이에요. 밥 먹었어요. 딱 밥은 안 먹는구나. 차 마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 그게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좌우하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검사 판사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이게 딱 보면 대통령하고 만났네. 이렇게 되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뭔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바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서로 간에.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거는 어쨌건 특검법 전국을 좀 넘기는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한 협조라든지, 즉 모든 사안들을 이재명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쨌든 빨리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엄상필 대법관이 조국 그 대표 주심이거든요. 네. 근데 엄상필 대법관이 공교롭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김경수 전 지사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아, 거기가 어디 저기 진주 동명고. 진주 동명고. 진주 동명고. 그러니까 그 김경수가 재수해가지고 86학번이고 네, 86이죠. 엄상필 대법관은 87학번이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후배네요. 대학도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안 나고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그 엄상필 대법관이 지금 조국 대표 주심 맡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참 희한하다, 운명의 일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엄상필 대법관이 취임할 때 취임사, 이제 대법관 취임사, 대법관님들 취임사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네.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고. 아. 그다음에 법원의 임무가 뭐냐면은 빨리빨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가지고 네. 우리 사회의 그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게 그게 법원의 소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의 재판이 질질질 끌어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적시에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나와도 너무 늦었는데 빨리빨리 나오는 게 그게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엄상필 대법관이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한 이야기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킬 거라고 어쨌든 기대를 갖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더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법부가 정치를 거의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해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제1당의 지금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조국 2심에서 2년 선고 났는데 법정 구속 안 해버렸어요. 저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렇게 지금 당을 만들어서 12석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황운하 1심에서 3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 안 하니까 저렇게 또 원내대표까지 해버리잖아요. 네네. 이런 등등을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를 지금 망치고 있는, 또 정치를 왜곡시키고 있는 주범은 사법부다. 저는 이 말도 별 틀린 말은 같지는 않아요. 판사가 나라 망치고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창훈 부장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구속했으면 네,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겼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이겼던, 민주당이 이겼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으면 강서구청장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때 뭐 진교훈 후보가 진짜 뭐 70%뭐 지지받고 강서구청장이 된들, 그까지 강서구청장 뭐 누가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그때도 그 또 예측이 틀렸는데 2월 중순에 조국 대표 판결이 나왔는데 맞아요. 그때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 창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조지민이었잖아요. 네네. 원래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박강원 같은 사람 공천을 안 주고 누구 공천 줬습니까? 네. 김준혁 공천 줬잖아요. 그 다음에 전해철 공천 안 주고 누구 공천 줬습니까? 양문석 공천 줬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박용진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몇 명이 그냥 또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야, 해도 너무한다. 차라리 내가 안 나가고 말지. 내가 국민의힘은 못 찍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못 찍겠으니까 차라리 안 나가겠다라고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 딱 나오니까 비례는 조국 혁신당 한번 찍어볼까? 나간 김에 투표용지 2장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찍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세가 이렇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대표가 지금 깜빵에서 이제 돛 닦고 있었으면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야권이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었는데 참 희한하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등장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이종섭 대사건이 그때 터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시너지가 이렇게 딱 발휘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사법부가 너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그 공수처장 임명한 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분이 잠깐만요. 오동훈 판사 출신이죠. 네. 판사 출신의 오동훈 변호사를 오늘 공수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네요. 국회 청문회를 일단 요청하고요. 지난 오 후보하고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됐는데 오동훈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공처장 후보로 이분이요 98년도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에 임명했고 부산고법,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검 부장판사 뭐 이걸 역임했던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대 공처장 후보로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라는 사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